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소변이 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다.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침을 하는 정미영 씨. 복압이 올라가자 소변이 새기 시작했다. 반면 요실금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 배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져도 소변이 새지 않았다. 정미영 씨의 소변 유출은 3번. 문제는 높지 않은 복압에서도 소변이 샌다는 사실이다. 보통 120 이하의 압력에서 소변이 셀 경우 수술이 필요한 복압성 요실금으로 판단한다. 요 누출압을 보는 그 방광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참가자는 아무리 그 배에 힘을 주고 기침을 세게 해도 압력을 높여도 소변이 유출이 안 되었지만 우리 환자분은 108cm 수압 정도의 압력만 되었을 때 오줌이 새는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찰을 했을 때 기침을 시켰을 때 오줌 유출이 되는 게 눈으로 확실히 확인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압성 요실금은 왜 생기는 것일까? 웃거나 재채기를 하면 복압이 높아진다. 방광 주위의 골반 근육이 튼튼할 경우 방광 내 압력이 높아져도 요도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소변이 새지 않는다. 그런데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방광 주위의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요도나 방광 경부가 아래로 처지고 요도의 저항이 약해져 소변이 새게 된다. 이것이 복압성 요실금이다. 병원 입원실. 최금자 씨는 복압성 요실금 치료를 위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요 그렇게 중증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검사 패드를 주셔서 패드를 하고 물을 마시고 뭐 15분 걷고 15분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걸으라 그러시는데 중간에 기침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나는 내가 심한 줄 몰랐는데요. 겉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패드하고 팬티 입고 사각 입고 바지도 두꺼운 거 입었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젖더라고요. 주로 약물과 행동치료를 병행하는 절박성 요실금과 달리 중증의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 치료가 대부분이다. 지금 할 수술은 그 처지는 방광, 그 열리는 요도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받쳐주는 일종의 버틴 천 같은 그런 이제 저희가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아주 망 같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힘을 줘도 방광 경부가 그 요도에 있는 그 입구 있는 쪽이 내려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그 지지대 역할을 대신해주게 하는 걸 삽입을 하는 그런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고 요즘에는 이런 테이프 수술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특수 테이프를 이용한 복압성 요실금 수술. 질의 안쪽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요도 밑으로 테이프를 삽입한다. 기침을 하거나 힘을 줬을 때 이 테이프가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방광이 처지거나 요도가 열리는 것을 막아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도와준다. 요실금 수술을 하고 오줌이 한 방울도 안 새는 걸 완전한 성공이라 그러죠. 한 방울도 안 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85% 정도 잡고요. 이전에 뭐 기침 재치기 할 때 이렇게 오줌이 찔끔찔끔 새던 분이 거의 안 새지만 심하게 했을 때 찔끔 새는 거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성공으로 본다면 한 95% 정도 성공률을 나타내는 딴 수술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산을 상징하는 고대의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터키의 전통춤 벨리댄스. 작년에 대한순환기 학회에선 심장병 무료 검진을 받으면서 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된 춤이 바로 이 벨리댄스입니다. 벨리댄스가 선택된 이유는 이 춤이 복부 비만 해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실버벨리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벨리댄스를 배운 노인들이 요실금 증상이 좋아졌다고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복부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되는 춤이나 운동이 요실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비만과 요실금 사이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보갑성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았던 강미화 씨. 수술 후 2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요실금의 고통으로부터 거의 해방된 상태다. 평상시 대형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팬티가 젖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여자들 활동해도. 그러니까 아예 큰 거를 차고 있었어요. 그 정도 반이 젖죠. 화장실은 평균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10번이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한 잔 먹으면 감각적으로도 눌리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딱딱하니까 저절로 스스로 가게 돼요. 자주. 먹은 만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년 전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8kg 정도 늘었다는 강미화 씨. 문제는 보갑성 요실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환자분은 그 다른 일반 요실금 환자와는 달리 기존에는 뭐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셨던 분인데 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와 함께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몸무게 변화와 함께 환자분이 이제 어떤 그 하복부 쪽에 그 통증도 느끼시고 소변도 자주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을 불편할 정도로 소변이 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셨죠. 얼마 전 보스턴 채닝 연구소는 체중 증가와 요실금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요실금 증상 횟수를 비교해본 결과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빈도수가 증가했다. 특히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비만 여성들이 요실금 증상을 더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 박헌매 교수팀은 체중이 증가하면 보갑성 요실금의 위험도도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 비만인의 경우 보갑성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약 3.6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 2.6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중에서 사실은 복부 비만이 더 이제 제일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보갑이 배를 항상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근육도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근육 약해지는 상태에서 뭐 웃거나 그러니까 재채기를 크게 하거나 해서 하하하 하고 배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가속화가 되면서 그런 요실금 상태가 더 악화가 되지요. 그리고 이미 여자들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대부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것이 폐경을 지나면서 더욱더 약해지고 그 상태에서 복부 비만까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게 되면 더 악화 일로로 가게 되는 거죠. 보갑성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해온 강미화 씨. 현재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달 전 0.86이었던 복부 지방률이 0.84로 줄었고 체질량 지수 역시 2달 전 26에서 지금은 23, 정상 범위로 내려왔다. 강미화 씨의 경우 체중 감소와 함께 요실금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소변을 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힘을 줬어요. 나와도 안 나온 것 같고 해서 굉장히 궁뎅이를 들고 진짜 힘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넣어도 다 비워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편해요. 소변 보는 횟수는 어떠세요? 보통 그전에는 2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4시간에서 5시간에 한 번 정도.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팀은 체중 감량이 요실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 중 약 60% 정도가 요실금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복합성 요실금이 사실은 그 생활 습관하고 제일 관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비만이나 당뇨 그런 어떤 성인병이 있는 분들한테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